5월 21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문재인 정부 첫 특검이자 역대 13번째인 드루킹 특검 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단 특검 법안이 국회 문턱은 넘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아 보입니다. 드루킹 특검 법안 내용과 향후 과제 등을 신세아 기자가 심층 보도합니다. 파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드루킹 특검법의 정식 명칭입니다. 249명의 의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83명, 반대 43명, 기권 23명으로 가결 처리됐습니다. 먼저 수사팀 규모는 특별검사 1명과 특검보 3명, 파견검사 13명, 특별수사관 35명 등 모두 87명으로 구성됩니다. 수사기간은 준비기간 20일, 수사기간 60일에 1회 30일 연장이 가능하도록 해 최장 110일간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사상 초유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 규모와 시기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2012년 MB 내곡동 특검보다는 큰 규모입니다. 관심을 모았던 수사 범위는 드루킹의 불법 여론조작 혐의는 물론 관련자들, 불법 자금, 나아가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등까지 모두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습니다. 드루킹의 범법 행위와 관련된 혐의라면 사실상 아무 제한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 행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루킹 특검이 밝혀야 할 핵심 의혹은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지난해 5월 19대 대선을 전후해 댓글 등 여론 조작 행위가 있었느냐. 이 과정에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이라 불리는 김경수 전 의원 등 정치권의 개입이나 묵인이 있었느냐 여부입니다. 대통령의 측근, 대선 정당성과도 연결될 수 있는 하나같이 극도로 민감한 사안들입니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관리하는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 비서관까지 드루킹과 얽힌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현 변협회장은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되는 특검 구인난을 일축했습니다. 구인난 전혀 없고요. 지금 그 후보가 많이 추천이 돼서 저희는 인적 자원에서는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조계 안팎에선 이른바 특수통 출신으로 대검 중수부장을 지낸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 문무일 총장과 연수원 동기로 수사 경험이 풍부한 강찬우 전 대검 반부패부장, 김혜수 박민표 전 대검 강력부장 등이 자천타천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단 특검 수사는 특별검사 추천과 임명, 특검팀 구성 등 준비 작업을 거쳐 6.13 지방선거가 끝난 다음 달 하순에나 시작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가운데 이철성 경찰청장이 오늘 특검 수사 전까진 드루킹 관련 의혹과 논란들을 계속 조사하겠다고 밝혀 드루킹 의혹은 계속 지방선거의 주요 쟁점 가운데 하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네,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논란이 일단 봉합 수순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슈플러스 장한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장 기자, 김우현 대검 반부패 부장과 최종원 서울 남부지검장에 대한 수사 외압 직권 남용 혐의는 일단 기소하지 않는 걸로 결론이 난 거죠. 네, 검찰 전문 자문단은요, 지난 18일 오후 1시부터 이제 다음날 새벽까지 12시간 가까이 마라톤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네.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는데 9시간 30분, 그리고 내부 토론 2시간 30분 정도를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결론은 김우현 대검 반부패 부장에 대해서는 자문단 만장일치로, 그리고 최종원 지검장에 대해서는 6대1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데요. 네. 법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 없다는 것이 자문단의 결론입니다. 네, 강원랜드 비리 수사단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인 거죠. 네, 자문단 결과에 대해서 강원랜드 수사단은요, 네. 전문 자문단의 심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네. 반발은 수사단 바깥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네. 검찰 내부에서 끊임없이 쓴소리를 하고 있는 임은정 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뒤집고 대검이 위원 과반을 위촉하는 전문 자문단을 맞춤형으로 급조해 원하던 결론을 도출했다는 글을 올린 건데요. 네. 대검은 직접 대응은 자제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강원랜드 수사단 내부 진짜 분위기는 좀 어떤 것 같나요?
네,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 네. 검찰 고위 간부들의 수사 외압은 기소를 하더라도 직권남용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인데요. 네. 그렇다고 외압 의혹이 있는데 기소 자체를 안 할 수도 없고 네. 어떻게 보면 울고 싶은데 검찰 전문 자문단이 뺨 때려준 거라는 평가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강원랜드 수사단으로선 어쨌든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라는 소기의 목적은 일단 달성했습니다. 네. 권성동 의원에 대한 신병 처리는 앞으로 그럼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부정청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이제 법무부를 통해서 국회로 보낼 예정입니다. 네. 권 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이 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요. 네. 권 의원의 신병 처리 방향은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네. 한편 국회는 오늘 앞서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요, 이제 방탄국회라는 이제 오명을 각오하고 부결시켰습니다. 네. 따라서 권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 처리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오늘 문무일 총장 출근길 표정이 뭐 이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던데요. 네, 문 총장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다소 여유로운 네. 표정으로 검찰 의사결정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네. 문 총장은 이에 따라서 오늘 대검 의사결정 투명화와 이의제기권 활성화, 크게 이 두 가지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오늘 국회 가서 한마디 하던 것 같은데. 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요. 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 조직 내에서 위계 질서가 서지 않는 것으로 비칠 수도 있지만 검찰총장도 과거와 같이 검찰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하기보다는 의사소통의 과정을 도입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네. 박 장관은 그러면서 검찰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기강을 세우는 조직이라면서 강원랜드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검찰이 뭐 금과 옥조처럼 여기는 상명하복, 무엇을 위한 상명하복인지 좀 근본적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이른바 라돈 침대 논란이 뜨겁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이 문제가 된 대진 침대의 신속한 회수와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이낙연 총리까지 나서서 관련 주무부처를 강도 높게 질타하며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조현경 기자가 소비자단체의 기자회견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안방의 세월호, 이번 대진 라돈 침대 사태를 바라보는 피해자 소비자 단체들의 시각입니다. 유명 회사 제품이라고 믿고 샀는데 거기서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반사능이 나올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냐는 겁니다. 2010년 대진 침대를 구입하여 사용하면서 이유 없이 답답하고 헛구역질을 비롯해 숙면하지 못하고 피부 발진이 있어 동네 병원에서 접촉성 피부 알러지 판정을 받고 위험 증상이 있다고 나와 문제가 불거진 지 한참 됐는데도 업체는 연락도 잘 안 되고 정부 당국은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도 비슷합니다. 문제의 라돈 침대를 일단 비닐로 싸놓고 있으라는 게 주무부처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내놓은 대책입니다.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을 잠자리에 끼고서 살아왔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 라돈이 나오는 침대를 어디에다 처리하지 못하고 집안에 끼고 살아야 됩니다. 업체 측과 정부 당국에 대한 이런 비판은 라돈 검출이 허용 기준치 이내라고 했다가 닷새 만에 스스로 발언을 뒤집는 등 원안이 스스로 자초한 측면도 큽니다. 관련해서 이낙연 총리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오히려 불안을 가중했다. 국민께 정말 송구스러운 일이라고 원안위를 질타했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초기 대응부터 신속하고 대처 방향을 정확히 잡아야 하는데도 그런 위기관리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게 이 총리의 진단입니다. 이 총리는 이에 따라 원안위만으로는 상황 관리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원안위, 환경부, 산자부, 식약처 등 범정부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소비자 단체들은 실질적인 환불 및 피해 보상, 이를 위한 정부의 책임 있는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질타와 소비자 단체들의 대책 마련 촉구 목소리가 실제 신속하고도 종합적인 대책 마련과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조현경입니다. 성폭력 불기소 지위를 두고 검찰과 경찰이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 오늘은
검사 수사 지휘권 얘기 해보겠습니다. 남 변호사님, 이 사건 내용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60대 남성이 네. 그 딸, 내연녀의 딸입니다. 내연녀의 네. 딸인 B 씨가 고등학생이던 2007년경부터 수년간 B 씨를 성추행, 성폭행했다. 네. 그리고 내연녀, 그러니까 B 씨의 어머니죠. 어머니는 이걸 알고도 방치했다. 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B 씨가 네. A 씨 그 남성을 고소했는데요. 네. 그 경찰은 이제 고소했으니까 검찰 지휘를 받아서 사건을 수사해 네. 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이게 갑자기 검경 갈등으로 비화가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네. 이게 뭐 엽기적인 사건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냥 단순한 성폭력 혐의 사건일 수도 있는데 이게 왜 검경 갈등으로 비화를 한 건가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수사를 하게 되는데요. 네. 경찰이 수사하면서 검사한테 지휘를 받는데 검찰은 이제 이 A 씨 사건을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해라 네. 이렇게 수사 지휘를 했습니다. 네. 근데 검찰로서는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을 고려해서 그렇게 수사 지휘했을 것으로 네. 추측한다 이제 이런 것인데 네. 경찰은 이 경우에 피해자 진술도 꽤 일관되고 신빙성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기소할 사안이 아니다. 네. 그래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담당 수사 지휘를 했던 검찰이 담당 검사죠. 수사팀에 전화를 해서 수사 지휘에 불응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네.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수사 지휘에 불응하는 것이냐 이런 취지로 검경 갈등으로 네.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찰에 대한 검찰 수사 지휘 이게 법적으로는 어떻게 돼 있나요? 형사소송법 196조에 네. 잘 나와 있는데요. 사법경찰관은 모든 수사에 관해서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예. 이렇게 돼 있고 또 사법경찰 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따라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서 검사가 지휘하면 따라야 됩니다. 네. 이렇게 검사가 수사 지휘권, 수사권, 기소권 다 쥐고 있는 경우는 좀 드물지 않나요? 전 세계적으로도? 네, 얼마 전에 검찰 간부하고 또 네. 어떤 반대 입장에 있는 분하고 논쟁이 좀 붙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수사 지휘권, 종결권을 다 가지고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네. 요새는 그것을 분리하는 것이 세계적인 트렌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시 검찰 간부 입장에서 다시 글을 써서 그게 트렌드가 일단 아니다. 네. 트렌드라고 볼 수 없다. 이런 취지의 글을 냈는데요. 네. 이게 세계적인 트렌드이냐 아니냐의 문제도 물론 중요할 네.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전반적으로는 점점 이게 분리되는 경향이 네. 많은 것 같아서 네. 트렌드가 아니다라는 그 검찰 간부의 의견에 쉽게 동의하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네. 트렌드이냐 아니냐보다도 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또는 합당한가의 문제라고 네. 보여지거든요. 그냥 트렌드니까 따라야 되고 트렌드가 아니니까 안 따라도 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만 수사 종결권, 특히 제일 중요한 것이 수사 종결권인데 이 수사 종결권을 검찰만이 가지고 있는 것이 과연 적당한가 또는 이것을 경찰에 나눠줘도 되는가의 네. 문제는 두 기관 간에 어떤 기관이 더 신뢰를 많이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여야 하는데 네. 실제로는 어떤 기관이 더 불신을 받고 있는가 하는 문제로 그 일반 국민들이 네.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개혁 정권 초부터 떠들썩하긴 했는데 하기는 하는 건지 요즘 같아서는 알 수가 없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골프 연습장에서 옆 사람이 휘두른 골프채에 맞아 다쳤다면 골프채를 휘두른 사람이 보상을 해야 할까요? 연습장 측에서 보상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같이 해야 할까요? 오늘의 판결은 한 번쯤 있을 법도 한 골프장 스윙 사고 얘기입니다. A씨는 2015년 서울의 한 실내 골프 연습장에서 스윙 연습을 한 뒤 타석을 빠져나오다 옆 타석에서 백스윙을 하던 B씨의 드라이버에 오른쪽 눈을 정통으로 맞았다고 합니다. A씨와 B씨 타석 사이엔 타석 예약 시간 등을 표시하는 보드가 붙어있는 기둥이 있었고 A씨는 코치들과 눈인사를 하며 이 기둥 쪽으로 타석을 빠져나오다가 골프채에 맞았다고 합니다. 3개 맞았는지 시력 저하 등 장애까지 얻은 A씨는 이에 골프채를 휘두른 B씨와 골프 연습장, 손해보험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3단독 김민아 판사는 오늘 A씨의 부상으로 인한 수입 손실과 치료비, 위자료 등 모두 1억 5천여만 원을 골프 연습장과 보험사가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골프 연습장 운영자에게는 이용자에게 위험 없는 안전한 시설을 제공할 보호 의무가 있다. 타석과 타석 사이에
경계가 될 만한 안전시설을 구비하거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타석과 부대 시설물을 비좁게 설치해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부주의하게 B씨의 스윙 반경에 들어간 것도 사고의 원인이 된 점을 고려해 골프 연습장의 책임 비율을 70%로 정했습니다. 골프채를 휘두른 B씨에 대해선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용자가 허용된 타석에서 통상적인 스윙 연습을 할 때 자신의 타석으로 사람이 접근하는지 매번 확인할 주의 의무까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게 재판부 판단입니다. 법원 판결이 그렇게 나긴 했지만 실내 골프 연습장에 경계가 될 만한 안전시설 구비를 바라는 건 난망한 것 같으니 서로 알아서 조심하시는 게 최선의 방법인 듯합니다. 오늘의 판결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 비리 수사 외압 논란 검찰 내용에 대해 전국 고검장들이 오늘 대검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번 사태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문무일 총장에 전달했습니다. 고검장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열린 오늘 간담회엔 문 총장도 직접 참석했습니다. 검찰이 오늘 비서관 책무를 망각하고 국정농단에 조력했다며 국정원 특활비 뇌물 상납 혐의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5년을, 정호선 전 비서관에 대해선 징역 4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 전 비서관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열립니다. 몰카 범죄 처벌 강화 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오늘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등을 약속했습니다. 공동 답변자로 나선 이철성 경찰청장은 남성 피해자에 대해서만 신속한 수사가 이뤄진다는 지적에 대해 여성들이 체감하는 불공정이 시정되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제처가 오늘 아동복지시설 천양원 소속 학생들을 법제처로 초청해 진로체험 학습을 열었습니다. 김혜숙 법제처장은 천양원 학생들이 법에 대해 친숙하게 다가가고 어려운 요건 속에서도 법과 관련된 진로를 마음껏 꿈꾸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5월 21일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